안녕하세요. 이대중TV 이경락입니다. 제 영상 중에 가장 중요한 영상이고요. 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싶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험을 알고 싶으시면 꼭 이 영상은 두 번, 세 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론을 알아야지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론을 천천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보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설계사를 만날 때는 여러 회사를 취급하는 설계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 회사를 동시에 취급하는 설계사를 만나야 객관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설계사를 잘 만나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설계서 먼저 받지 마세요. 그래서 이론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설계를 해야지 설계서 몇 장 깔아놓고 이거 상담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본 용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각각의 항목을 말합니다. 암, 뇌질환, 심장질환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보통 100가지쯤 있어요. 그 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고 선택했을 때 어떤 거를 생각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걸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담보라는 거는 그냥 항목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은 땡땡 생명 회사 이름 뒤에 생명이 붙으면 생명보험사고요. 생명이 붙지 않으면 손해보험사입니다. 뭐 화재, 해상, 소요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생명이 붙는 회사, 안 붙는 회사 구분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구분해야 되냐면 생명보험사는 저축하고 사망이 메인이고 손해보험사는 사고 질병이 메인입니다. 거의 대부분. 예외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보험을 가입하는데 생명보험사에서 설계사가 나와서 상담을 한다. 그러면 잘못될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왜냐면 사고 질병이 메인인 어린이 보험을 여기서 생명보험에서 가입하면 크게 잘못될 확률이 높습니다. 두 개 비교했을 때 여기가 더 좋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 갱신형, 비갱신형. 자, 갱신형은 보험료가 주기마다 변경됩니다.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갱신형은 보험료를 평생 납부합니다. 평생.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평생 납부하고 비갱신형은 정해진 납입기간 내에 납부하면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납 100세 만기라고 가정했을 때 비갱신은 20년 내면 100살까지 보장이 됩니다. 근데 그 안에 갱신형이 껴 있어요. 그럼 그것도 20년 내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갱신은 평생 납부해야 되고 싫으면 삭제하시면 됩니다. 만기는 보험이 끝나는 기간이고요. 납입 기간은 당연히 돈을 내는 기간인데 이론적으로는 긴 게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짧게 하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10년, 20년, 30년 보험료입니다. 단순하게 보면은 10년 했을 때 2,688만원, 30년 했을 때 4,100만원이면 당연히 2,600만 내는 게 더 좋죠. 똑같은 보장인데 납입 기간에 따라서 이 돈이 다른 겁니다. 단순히 숫자만 봤을 때는 2,600만 원 낼래, 4,100만 원 낼래 하면은 당연히 2,600만 납부하는 게 낫죠. 근데 이게 아닙니다. 왜? 돈은 물가가 오를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일시납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커피 한 잔 값이 5,000원인데 나중에는 뭐 7,000원하고 8,000원하고 만원하고 15,000원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더 받아야지 가치가 똑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어려우시면 그냥 짧던 길던 내가 내는 돈의 가치는 똑같다, 비슷하다. 뭐 가치랑 이런 말도 헷갈리시면 그냥 짧던 길던 보험료 내는 거는 거의 비슷하다. 그랬을 때 이론적으로는 긴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암 1,000만원짜리를 10년 납한 사람이 있고 30년 납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10년째 암에 걸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년 납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100% 납부하고 1,000만원을 타요. 이 사람은 3분의 1만 보험료 내고 1,000만원을 탑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없어집니다. 암은. 그럼 빨리 걸렸을 때 납입기간을 늘려놓으면 100원이라도 덜 내기 때문에 고객이 이득이죠. 그리고 납입 면제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험료를 안 내기 때문에 납입기간을 늘려놓으면 빨리 걸렸을 때 이득이에요. 그리고 길게 한다고 해서 더 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무조건 긴 게 좋습니다. 근데 경제활동하는 기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너무 길면 또 지겨운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저런 거 고려해서 짧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보편적으로 20년 하시면 제일 무난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메인 담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아까 항목이 담보가 100가지쯤 있다고 했는데 100가지 중에 이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실비. 병원비 때문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모든 회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회사 가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기타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사망, 암, 뇌질환, 심장질환, 후유장애 요게 메인이에요. 그래서 보험 하실 때 이거 5가지, 실비 6가지만 잘하면 크게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요것만 잘 하시면 되고요. 실비는 병원비 때문에 가입한다. 나머지는 생활비 때문에 가입한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실비는 모든 회사가 똑같기 때문에 가입을 하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거는 4세대 실비는 병원비 보장을 완벽하게 못 받아요. 그 전에 거는 자기 부담금 한도라는 게 있어요. 이번 기준으로. 그래서 상해 질병 나눠서 1년에 200만 원만 내면 더 이상 낼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급여 기준으로 그게 없고 무제한 30% 내야 돼요. 그래서 큰 병에 걸려서 병원을 자주 가게 되면 병원비에 부담이 생깁니다. 예전 실비는 병원비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실비만 있으면 지금은 걱정을 할 수도 있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다 할증도 붙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비를 가입할 때 병원비 명목으로 조금 더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 후유장애입니다. 이걸 가입하는 이유는 생활비, 간병비, 건강식품비 용도로 그냥 생활비를 메인으로 보고 1, 2년 생활비 수준으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암은 3에서 6천, 뇌심장은 5, 6천, 상해 후유장애는 1억 플러스 알파, 전 한 2억 정도, 질병 후유장애는 최소 5천 정도 준비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5, 6천인데 최소가 5천인데 암은 왜 3천이냐? 암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생활비 용도이기 때문에 뇌질환 심장질환이 병원에 있는 기간이나 아니면 회복 기간,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 심장 질환을 좀 더 최소한 더 해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다 똑같이 6천, 6천, 6천 해주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보험료 여유가 안 돼서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 중에서는 암을 먼저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 2년 생활비 수준으로 요 메인 보장을 준비하면 된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메인 항목 2회 설계하는 거. 이제 용도는 거의 위로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큼직큼직한 것만 알려드리면, 자, 2번 일당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료 납입 대비 별로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꼭 하셔야 돼요. 보장 금액 1,000만 원 이상, 그다음 보험료 500원 이하인 항목들. 이건 꼭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잘한 수술비는 보험료를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은데 1, 20만 원, 뭐 3,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받으려고 보험 가입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럴 돈이 있으면 메인에 더 투자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안은 사망 5, 60세 만기 이어 실비 당연히 가입해야 되고 암, 뇌질환, 심장질환, 질병 후유장애 5천만 원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는 80세 만기 나머지는 100세 만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당연히 저해지환급형이고요. 그리고 실비 그리고 각막이식, 장기이식, 중증화서 이런 거 그리고 여기에서 실비를 4세대 실비로 가입한다면 이 진단비를 조금 더 넣어 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종수술비 같이 1,000만 원 넘는 금액이 나오는 수술비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환급형 소멸형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저해지 상품이 나오면서 환급형이라는 단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말을 안 하죠. 왜냐면 저해지 환급형은 환급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형은 환급형도 만들 수 있고 소멸형도 만들 수 있거든요.
복잡하게 설명하면은 내용도 길어지고 크게 의미도 없고요. 그냥 환급형은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환급형이라고 가입한 게 있다면 적립보험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최저로 줄이시면 됩니다. 물론 그게 따로 표시 안 되는 회사는 설정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급형을 가입하셨다면 한번 해지까지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급형 소멸령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알려드렸고, 자, 이론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간추려서 알려드렸어요. 원래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1시간짜리 이론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걸 추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문의 주세요. 그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인슈 이경락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보험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기속됩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인슈 이경락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보험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기속됩니다.